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가 잘 돼서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내가 진짜 잘 돼서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믿고 간절히 허공에 기도하는 주문을 걸어봅니다. 긍정은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정화해 줍니다.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 곁에 가봅니다. 그들은 항상 웃고 열정적이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인간의 본성은 밝음입니다. 우리는 근원에서 태어난 존재이기에 긍정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어떤 힘을 쓰지 않아도 삶이 술술 조화롭고 만족스럽게 흘러갑니다. 강하게 믿으면 신념의 마력이 이루게 합니다. 마음에 무엇이든 떠올리면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도 원시 시대에는 불가능이 아니라 아예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차에 로봇의 4차 산업이지만 앞으로 5차 산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상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창조가 다 잠재의식에 입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라고 느낌이 강하게 올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신과학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한 마음과학은 종교에서만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행해졌습니다. 의식에 좋은 이미지와 좋은 생각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해봐도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필자는 자연의 진공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즉, 자연은 진공으로 있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가 없어지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줍니다. 정신의 자연도 만약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하다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답답한 상태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항상 흘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잠재의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용서하고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고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다 놔줘야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좋은 일들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저주파의 진동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완전한 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당신을 이용하고 기만한 사람들에 대해 원한과 복수심과 질투심을 품는다면 부가 들어올 통로를 잠재의식은 차단합니다. 이 마음 상태로는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을 보내면 그 모든 진동이 자신에게 와서 곧 좋은 것들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용서야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는 가장 중요한 잠재의식의 도구입니다. 간디는 약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는 강자의 특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자로 살고 싶다면 잠재의식의 용서를 구해봅니다. 잠재의식의 대가인 루이스 헤이도 용서는 고통스러운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당신의 삶에 계속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특히 아플 때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살펴보고 과거의 신념을 버리라고 상담할 때 특히 더 강조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그 감정은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용서를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잠재의식에 확언합니다. 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용서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나의 세상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낡고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의 방식이 더 이상 나에게 한계를 지우지 않습니다. 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편히 보내줍니다.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화하며 친절합니다. 삶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놓아주는 것은 안전합니다. 나는 그 상처가 사랑으로 바뀌게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람은 나에게 교훈을 줄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나에게 잘못을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에 용서의 씨앗을 뿌립니다. 말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식에 행복이란 단어를 소리내든지 대화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의 무의식에는 오래전부터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말이 많이 심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까? 아예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말을 내면에서 확언으로 연습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이제는 의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식이 좀 더 높아진 사람들과 저절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직 의식 속에 나는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뇌 척추계의 오관을 통해 완전히 각인시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게 육체와 마음이 전부 성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의식하는 마음이 말을 포용하여 사실로 받아들이면 뇌 척추계의 신경이 움직입니다. 모든 생각이 이제 뇌로부터 잠재의식의 두뇌라고 불리는 태양신경총으로 전달되고 성공이 살이 되어 현실로서 물질 세계에 성공으로 탄생합니다. 반복해서 성공 못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면 태양신경총은 안 되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직 긍정적인 말만 사용합니다. 1980년도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세릴은 11살 때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왼쪽 다리를 100바늘 이상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걷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릴은 그 말을 듣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살 때 우유 배달부가 그에게 미스 아메리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의 태양신경총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걸을 수 없는 상황은 잠재의식에 한번 확신하며 새긴 것을 이루기 위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말에 반응합니다.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녀는 오직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 희망, 용기, 인내, 끈기 등 오직 적극적인 말이 인간을 정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우유 배달부 아저씨의 말은 그녀의 잠재의식을 움직였고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힘을 내게 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용기 있게 도전하여 그렇게도 그리던 미스 아메리카로 선발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암시로 자신의 꿈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그냥 믿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삶에서 절대적인 두 가지 요소, 즉 희망과 신념을 놓지 말라라고 사무엘 존슨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말 한마디로 잠재의식이 운명을 바꾸게 만드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무시하고 오직 꿈에 관한 긍정적인 말을 적극적으로 잠재의식에 심어봅니다. 오직 긍정적인 말만 하고 들어봅니다. 또 하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재석은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공하고 환한 모습을 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는 20대 때의 우울한 표정과 무엇을 해도 안 풀리는 막막함으로 미래를 불안해했습니다. 말도 부정적으로 사용하니 얼굴도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강한 잠재의식의 깨어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 꿈을 믿어보자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허공에 대고 그 들어주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외침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계신 전지전능한 잠재의식의 무한 지성이시여, 만약 제가 제 힘으로 이렇게 혼자 세상에 태어나서 제 재능을 한번 펼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주신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와 말로 살지 않는다면 저를 완전히 벌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보다가 이분의 성공 요인이 이것이구나 인식했습니다. 간절할 때 잠재의식에 이 말 한마디를 입력한 것이 그렇게 살게 하고 성공을 이루었구나. 눈물의 기도였구나. 사람들은 간절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바다까지 가서 텅 빈 곳으로 내려가면 그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느 종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이 뜰 때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 뭔가를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내면의 무한지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기도하게 하고 다 들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청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진짜 원하는 소망을 요청해 봅니다. 그 간절한 기도 후 유재석에게 메뚜기라는 별명을 준 김석윤 PD가 크게 성공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언젠가는 크게 성공하리라는 말과 생각을 절대 마음속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은인이라고 할 정도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겸손하고 감사하게 낮은 자세로 그렇게 대하고 항상 웃으니 그의 성공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순간에 잠재의식이 각성이 되면 귀인이나 천재이루의 기회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준비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주 아픈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논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의식을 보면 자신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말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 우주가 다 텅 빈 진공묘유이기 때문에 뭐든 다 가능합니다. 불변하는 실체가 없으므로 여러 인연의 일시적인 화합으로 존재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뭐든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거나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말이 정말로 씨가 되어 먼 허공으로 전달되어 관련된 모든 사람을 연결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허공에 대고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많이 성공한 큰 부자들의 철학을 공부해 봅니다. 그들의 의식과 행동, 생각을 연구하여 성공한 멋진 꿈을 꿉니다. 일본의 최고 부자 사이토 히토리 씨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신은 굉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든 것도 신이니 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영역에서 잠재의식을 논하다 보면 반드시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 무한지성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기이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신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 내면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자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자신을 신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걸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자작 이미지는 늙어도 나이가 거꾸로 먹을 정도로 젊게 살고 건강하게 존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의 일상엔 부정적인 말이나 파동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히토리 씨는 주파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에스터 제리 힉스와 론다 범, 아브라함, 웨인 다이어 등도 주파수를 강조했습니다. 풍요와 부와 성공은 기분 좋은 주파수대에 있으므로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과 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종일 기분 좋은 주파수대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재의식을 어떻게 부리는 방법을 터득했으니 쓰는 말과 하는 생각, 온종일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뭔가 불안할 때는 항상 신이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자신이 훌륭하고 가치 있고 멋진 존재라고 생각해야 그것의 주파수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동조되어 그런 현실을 끌어옵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신이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우주의 힘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나를 스스로 말로 학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몸이 안 좋은데도 무리해서 자신을 몰아세우면 현실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자신은 신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신의 완벽함을 믿고 자신이 바라는 것만 잠재의식에 입력합니다. 온종일 느끼는 감정에 주의하고 만약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좋아지게 만드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의 주파수는 아주 진동이 높고 빠르고 큽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 지금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신이든 무한지성이든 잠재의식이든 부처님이든 한번 자신의 내면의 큰 존재에게 물어봅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믿어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잠재의식입니다. 최고를 입력해 봅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과는 다른 것을 꿈꿉니다. 사람들은 성장하고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자연과 공간에는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 그 이미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 약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꿈을 꾸면 이루어질 준비가 된 무한 지성에게 최고를 요구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성취한 적이 없는 것을 얻으려면 이전에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된 자질은 특출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보통의 노력이 아니라 최고가 되기로 노력했습니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더 많은 것을 베풀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더 큰 보상이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누가 인사하지 않아도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웃음과 미소를 이웃에게 보내면 자신이 먼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근원 에너지에 접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그 근원 에너지가 긍정적인 태도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긍정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마음가짐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재석과 마찬가지로 오프라 윈프리도 최고의 인생을 기도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잠재의식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허리를 구부려 듣는 것으로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오프라 윈프리는 남의 말을 듣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경청하는 자세는 타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소설과 위인들의 전기 등을 닥치는 대로 읽은 그녀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즉, 지금은 모르지만 허리를 굽혀서 타인의 말을 관찰하면서 듣습니다. 이런 자세는 그녀를 세계 최고의 여성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도 만약 깨달으려면 관찰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남의 말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재능은 5억 달러 이상의 가치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이 나에게 주신 가장 진실하고 가장 높은 최고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한 것뿐이라고 겸손한 마음씨가 있기에 언제나 최고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주 3,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쇼를 봅니다. 유튜브로도 좋은 컨텐츠를 지속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합니다. 성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성공이 갑니다. 그러니 지금 잠재의식에 최고의 사람이 되어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한 사명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정표도 필요하고 가는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를 정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분야를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니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방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략 5에서 7년 정도가 되면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만약 그 시간을 평소처럼 꿈을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심히 가버립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질문은 5년에서 7년 후에 어디에 가 있을지 목적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정하면 잠재의식이 계획을 짜게 하고 매일 어떤 행동을 해야지 도착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존경도 받고 정상에 선 사람으로 성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꿈의 목록을 적어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질문을 한 다음 아무 한계도 없을 때 언젠가 되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공동 저자인 마크 빅터 한센은 종이를 놓고 앉아서 평생 성취하고 싶은 목표 최소한 100개의 목록을 적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기법은 많은 성공자가 쓰는 것입니다. 경제 경영 성공자인 짐 논도 드림 리스트라는 책에서 100개의 꿈의 목록을 적고 그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 연도별로 정리해서 기록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꿈을 종이에 적는 것은 잠재의식에 주문서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히 도착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자유롭게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즐겁게 적다 보면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30일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이 목록에 적은 꿈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볼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빠른 속도로 목표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간단한
잠재의식 우주 주방 주문서를 읽더라도 종이에 안 적습니다.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종이에 적어 놓고 서랍에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과에 매우 놀랄 것입니다. 지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꿈의 목록을 적어봅니다.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고 싶지만 시도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냥 적어만 봅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자신이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밤을 새워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선택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추론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연역적 사고만 합니다. 주관적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대로 토양이 그 씨앗을 받아들여 양배추의 정보면 양배추를, 오이면 오이, 토마토면 토마토, 옥수수면 옥수수를 정확히 얻게 합니다. 이렇게 식물을 창조할 때의 법칙은 씨앗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씨앗을 변형시켜 다른 식물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적고 꿈을 크게 꿉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잠재의식은 추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심은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수확하게 합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작은 것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의 정보는 각계에 적용됩니다.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마리포사 숲에 있는 키가 100m 넘는 자이언트 세카이어 나무도 시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랐을까요? 오직 시간과 경험입니다. 씨앗이 본래 가진 본연의 모습이 식물의 관념에 포함되어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인지 토마토가 될 것인지를 그대로 자연 경험 정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에서 출발한 꿈의 정보는 크기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잠재의식은 그것이 작은 꿈과 똑같다고 여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현실에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큰 꿈이라는 식물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저 먼저 씨앗을 창조의 힘이 있는 토양 안에 넣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이란 토양 안에 생각의 씨앗인 꿈의 목록을 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동굴 벽화나 미래의 중요한 비밀이 될 문서를 땅속 깊이 심었습니다. 이런 잠재의식과 마음의 법칙을 인간의 무한지성은 시공을 떠나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토양 안에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완벽하게 완성한 것으로 생생하게 보이게 그려놔야 합니다. 씨앗 안에 모든 정보를 주관적인 의식이 마음을 다해서 그려넣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식물이 완벽히 물질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선 완성된 관념이 씨앗과 토양의 어디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이와 펜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관념 속에 자신의 꿈에 관한 관념이 단단한 토양 속에 박히게 하려면 종이와 펜이라는 어떤 단단한 물질에다 심어놔야 합니다. 꿈을 적어봅니다. 근원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오직 꿈을 위한 씨앗을 잠재의식에다 심고 적절한 토양에다 걸음을 주고 시간과 경험이 합하여 그것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창조는 일어납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완벽한 꿈을 씨앗 정보에 입력합니다. 시각화는 씨앗을 자라게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구체적인 꿈이 정해졌다면 이미 이룬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히 사진처럼 이미지로 수시로 떠올립니다. 시각화할 목표들을 100가지 적었으면 그 중에서도 이번 연도에 가장 이루고 싶은 한 가지 목표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다닙니다. 시각화는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하고 강화시킵니다. 잠재의식은 그것이 상상인지 실제인지 추론을 못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과거에 상상한 마음의 작용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추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상상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이니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은 바꾸면 됩니다. 원하는 것만 떠올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믿는 그 모든 것을 몸이 그것을 받아 현실로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영 코치인 변화의 시작 5시 클럽의 저자 로빈 샤르마도 창조는 2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영화 마스크로 잘 알려진 짐 캐리는 시각화로 어마한 부를 이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자신이 시각화에 썼던 수표를 공개했습니다. 상상이 마음으로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창조 공식을 제대로 잠재의식에 요청하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몹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잡부로도 일해봤지만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잠재의식이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느낌으로 상상해 줬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배우 일을 시작할 때 무일푼이었고
빈털터리였지만 그는 주관적인 마음의 토양에다 1,000만 달러의 수표, 지금 돈의 가치로 따지면 거의 1,000억이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인데 시간의 경험치가 언제인지를 대략 정해주면 좋습니다. 5년으로 정했습니다. 수표의 메모칸에는 그대의 노력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는 극적이고 강력한 시각화이며 빛나는 미래의 목표에 대한 믿음의 표상이었습니다. 젠 켄트필드도 자신의 일세를 10억으로 정하고 그 밑에다 스마일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인쇄가 100만 달러가 되었고 정확히 출판사 대표가 수표에 자신도 처음 그려보는 사인이라면서 스마일 사인을 했습니다. 짐 캐리는 매일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그 돈을 갖는 상상을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추론을 못합니다. 그대로 상상한 결과를 씨앗 정보에서 관념으로 받아들여 5년 후의 결실로 보게 했습니다.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출연료를 받은 초대형 스타가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365일, 5년 동안 상상하면 2000일 이상 매시간 잠재의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런 씨앗을 심지 않고 과거의 무의식 프로그램으로 사는 동안 그는 해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만약 잠재의식의 느낌이라고 해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다면 어쩔 것입니까?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진짜 자아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사회에 기여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평소에 이미 이루어진 상상대로 살면서 행복했으면 목적지에 도달해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아가 아니라 가짜 자아가 이끌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와 목적에 부응하기, 갈등을 무서워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노예처럼 대하기, 거부와 비난하는 것이 두려워 진짜 자신 모습을 감추기, 자신의 업적을 크게 부풀리거나 이상화시키기,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지나치게 비굴한 모습 보이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주기, 진정으로 자신 삶을 산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성형하거나 겉으로 멋있게 포장된 사람이 타인에게 다가서면 그들의 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항상 내면 깊이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멋지지 않고 나는 행복하지 않으니 겉으로 포장해서라도 자신감을 가져야 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생각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사회, 대중매체, 광고의 거짓 잠재의식 효과에 의해서 주입된 것입니다. 이쁘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겉모습을 그렇듯하게 포장해도 사람의 에너지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포장된 모습이 다 보입니다. 가짜 자아를 진짜 자아인 양 포장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짜인 모습만 보여주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그런 모습에 끌리는 사람들만 보여줄 것입니다. 에너지를 다 빼앗는 태양신경 중에서 빛이 나지 않고 어둠과 그림자와 그늘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에 두고 싶지 않다면 이제부터 진짜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마음속으로 매일 웁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는 다들 속 시원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속 깊은 감정을 후련하게 담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의식과 의식이 일치하여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항상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달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가서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평소에 반성하며 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세미나와 의식 있는 사람들을 만난 후에는 의욕이 가득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연료를 채운 후 현실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반응하다 보면 긍정성이 떨어집니다. 실망할 상황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딱 멈춰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주는 긍정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잠재의식이 주는 힌트로 생각하고 바로 생각이나 감정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떤 조치라도 바로 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행동은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상황이 기쁜 일이라는 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일본의 최고 부호는 항상 이런 처방을 씁니다.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망에 실망으로 대처하면 인간의 감정이 금방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에게도
병에 걸려서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즐겁게 갈비를 뜯으면서 재미나게 웃으면서 즐겁게 맛난 걸 먹으라고 합니다. 침울한 병과 갈비를 뜯는 모습은 언뜻 그런 매치가 안 됩니다. 언뜻 매치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우주에 주문됩니다. 어떤 일이든 이미 나을 때 하는 즐거운 행동을 취하면 금방 몸이 나아집니다. 제임스 알렌은 생각 힘을 가장 위대하게 설한 사람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생각의 창고에서 스스로 파괴하는 무기를 스스로 휘두르기도 하고 천국의 집을 짓는 도구를 만듭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환경은 내적인 생각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니 만약 잘못된 생각으로 외부의 환경에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내부의 정신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미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가능하면 많이 웃고 활기찬 몸짓과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올바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듭니다. 생리학과 긍정적인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둘은 영향력이 깊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자세는 사고와 감정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똑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여유가 생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몸짓은 활기차게 걸으면서 자신감과 당당함과 여유로운 감정을 세상에 좋은 에너지로 뿌리면서 걸으며 주위의 모든 것을 축복해 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공과 행복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심히 잘 됩니다. 나는 진짜 잘 됩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